정부는 의료법의 인력 기준으로는 맞출 수 없는 평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평가 때만 반짝 보이기식으로 비상근무하고 평가가 끝나면 다시 기존 현실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인력 기준을 평가 인증 조건에 맞춰서 다시 법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안전과 생명 분야의 노동자를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병원, 약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2020년까지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삼성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우선적으로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최소 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새로 만든 직업인데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호봉제를 도입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상시 결혼 인력을 정규직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 정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30%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완성, 환자 안전 전담 인력 확충, 모성 정원제 실시, 그리고 적정 인력 배치와 유지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가 50만 개에 이릅니다. 보건의료 개혁은 국민 건강의 문제이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집 80에서 82쪽에 나온 보건의료 노조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급여를 없애고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간병 서비스를 하루빨리 실시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1년에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또한 0세에서 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함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 90%를 달성하겠습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인상을 규제하고 급여 대상을 비필수 부분으로 한정하는 등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현행 국고 20% 지원에서 40% 지원으로 2배 늘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부가체계도 바꾸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민중연합당은 144쪽 자료집에 이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3월 7일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보험료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중연합당은 재벌 초고소득자 증세, 그리고 세출 개혁, 또 탈세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서 자료집 144쪽에 나온 대로 67조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보건의료 정책은 언제든지 외국 자본 투자자에 의해서 국제재판소에 제소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등 한미 FTA의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김선동 후보는 2011년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몸을 던진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김선동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제안에서 100분 토론에 30배에 해당하는 3,000분, 50시간에 이르는 끝장 토론을 한 뒤에 민주당의 당론을 10+2 제재 협상안으로 바꿔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역진 방지 조항,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등 10개에 이르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함께 알려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함께 외교통상위원회 사무실을 21일 동안 점거하게 앞장서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날치기를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를 함으로 해서 한미 FTA는 독소 조항을 하나도 손대지 못한 채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독소 조항을 없애는 재협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리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현재의 입장이 무엇인지, 재협상 의지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보건의료와 노동복지가 실현됩니다. 더 건강한 의료노동복지를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 및 산별, 업종별, 노정, 교섭은 사용자 편향의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노사정 대타협의 한 주체인 정부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을 교체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교체한다고 해서 제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설 사람에게 제대로 투표를 해야 의료체제 개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개혁, 체제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진짜 진보정당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에게 여러분께서 어느 만큼의 표를 찍어주시냐에 따라서 재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비정규직을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누구나 베낄 수 있지만 그 정책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당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 15명 중에서 김선동 후보 한 분뿐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온몸을 던져서 약속을 지키는 후보, 기호 10번 김선동 후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